자, 확률이. 물어보지요. 확률이란 무엇인가요? 확률이란 무엇인가요? 대답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지요. 주사위 하나를 던집시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습니다. 떼굴떼굴. 주사위 던졌어요. 주사위. 떼굴떼굴 흘러가고 있어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구하셨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해당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6가지 중에서 사실 내가 관심 있진 않아요. 문제에서 그걸 왜 구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되나요?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지요. 따라서 확률이란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에 깔아주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 얹어주신 다음에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적당히 약분해서 마무리하시면 그게 확률이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얘가 확률의 정의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 수 있는 거지. 됐니요? 확률 끝났어요. 다 가르쳤어요. 확률 수업이 끝났습니다. 에이씨 왜 저래 진짜. 다 가르쳤잖아. 분모에 뭐 깐다고? 전체 경우의 수를 깐다고. 우리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앞에서 구했죠? 일단 2단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배웠잖아. 분자에 뭐 깐다고?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의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깐다고. 근데 우리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그럼 분모에 놓을 숫자와 분자에 놓을 숫자를 구할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야. 되나? 그럼 이제 약분만 하면 되네. 약분도 가르쳐야 돼. 약분도 가르쳐야 돼? 아니잖아! 그럼 다 가르쳤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4단원을 잘 하시려면 1, 2단원을 잘 하셔야 돼요. 1, 2단원만 확실하시면 4단원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물론 잔챙이들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뭐 그것들은 뭐 네. 그렇죠. 자, 또 확률 또 수업 시작해 보시면은 지금 학교에서 확통 보충 하시는 분 있나요? 학교쌤이랑 내 수업이 그냥 비슷해요? 어때요? 내일 이거 나오네. 아, 그래요? 자, 확률 파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문제를 확률로 풀어주시는데 우리는 확률로 안 풀 거야, 그치? 우리는 확률 문제를 확률로 볼 게 아니라 뭘로 볼 거야? 경우의 수로 볼 거야. 되겠지? 그래서 확률, 기호 이런 것도 웬만하면 잘 안 쓸 거야. 기호 같은 거 잘 안 쓸 거야. 알겠지? P는 써야지, P. P는 써야죠. 뭐? probability. probability. 확률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A를 이렇게 쓸 거예요. A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특정 사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요 A가 뭐냐면 아까 이거로 따지면 A가 뭐냐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PA라는 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A의 확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자, 어쨌든 뭐 이것저것 나오니까 또 설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뭐 던졌어요? 4위. 시행을 한 겁니다. 뭔가 행동을 한 거죠. 그쵸? 관찰. 굴러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고 있어야죠.
관찰을 하죠. 그런 걸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사실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누가 관심 있는 거다? 문제가 관심 있는 거다. 그걸 사건. 몰라요?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도 있고 3도 나올 수도 있고 4도 나올 수도 있고 5도 나올 수도 있고 6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문자로 S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뭐에 해당되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집합에서는 전체를 의미하는 문자를 뭐로 썼죠? U를 썼죠. 근데 확통에서는 S를 쓸 거예요. S의 역할이 U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건 시행. 1이 나온 사건, 2가 나온 사건, 3이 나온 사건, 4가 나온 사건, 5가 나온 사건, 6이 나온 사건. 하나를 원소로 갖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는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쵸? 그럼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서 3이 나올 사건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근원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야. 되겠죠? 근데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어. 이런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 그럼 전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겠어요? 1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가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원소가 없다, 뭐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7 이상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7 이상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 공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건. 그럼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겠어요? 0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건의 확률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요. 뭐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00%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죠.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겠지만 200%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확률이 200%다 이런 게 잘못된 거죠.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보냐? 뭐 등등등 시행, 표본 공간, 사건 얘기했고 근원 사건, 전 사건, 공 사건 얘기했고 용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간간히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좀 쓰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합사건, 곱사건입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쵸? 합의 법칙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 곱의 법칙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더하는 거, 곱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쵸? 그치? 합의 법칙,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더하는 거죠. 그냥 곱하는 거고. 그냥 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얘가 NA 더하기 NB가 아니잖아. 네. 그치?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이게 들어가야지. 그치?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A 사건이 홀수고 B 사건이 짝수야.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되나? 하지만
이게 들어갈 때도 있잖아. 2의 배수와 3의 배수. 이런 경우에는 2의 배수의 경우의 수와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그냥 더한다 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지금 들어가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배반 사건이 나오는데 여사건은 들어보셨죠? 여사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아닌 사건. 여집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나? A집합이 아닌 것. 사건 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해보셨다라는 거니까 충분히 알아먹으실 수 있으실 텐데,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배반 사건의 정의가 지금 적혀 있어요.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배반 사건을 국어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없을 때, 공집합일 때, 공사건일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짝수랑 홀수 교집합 뭐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교집합이 없는 관계의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단원 가서 뭘 배우시게 되냐면은 독립사건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배반 사건이랑 독립사건을 둘 다 배우고 나면 애들이 이제 요거 두 개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국어적으로 의미가 좀 비슷해. 원래 다른 건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그거 두 개를 국어적으로 자꾸 짜부시켜가지고 요 두 개를 헷갈려 하는 거지. 그래서 배반 사건도 국어적으로 안 가고 독립사건도 국어적으로 안 가고 다음과 같이 수식화해서 기억을 할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이렇게 배반 사건을 정의 내리겠습니다. 되겠죠? 여사건, 여집합 표시 알아먹으실 거고 넘어가서 확률의 뜻으로 가겠습니다. 자, 확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확률이라는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동전 하나를 던져요.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 앞면, 뒷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대고 또 쌤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건 곤란한 거야, 그치? 쌤 어디를 봤더니 앞면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서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던데요? 적게 나온다던데요? 이런 거 끌어들이지 맙시다. 되겠죠? 그냥 앞면, 뒷면 합시다. 앞면, 뒷면 해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면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에요. 말에서 의미가 묻어나죠? 뭘 해보겠다는 거야? 직접 해본다는 거야. 직접 던져보는 거죠. 근데 직접 던져보면, 직접 던졌어요. 한 10번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몇 번이 나와야 돼?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5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5번 앞면이 나오고 5번은 뒷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쌤 저는 앞면만 10번 나왔는데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아이는 뭐 하나 하면 돼요? 더해요. 로또 사면 되죠. 그쵸? 엄청난 확률을 뚫고 그게 나왔어. 근데 어쨌든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동전을 100번 던졌어. 1000번 던졌어.
던지면 던질수록 그런 극악의 확률이 그런 특이한 상황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야? 아니겠죠. 점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에 가까운 1000번 던지면 정확하게 500번이 나오진 않지만 되나? 500에 가까운 10,000번을 던지면 정확하게 5000번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분수로 해서 약분을 좀 해서 계산을 소수적으로 바꿔보면 거진 얼마쯤 되는 0.5쯤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유치 있습니다. 집집마다 유치 다 달라요. 그쵸? 어떤 집은 유치 이렇게 둥그름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유치 여기 볼록 여기 조그만 볼록한 집도 있고 그쵸? 그럼 집집마다 육가락이 유치 배를 내미는 이거 하얀 거 예, 집집마다 유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튼 배를 내미는 게 나올 확률이 집집마다 어떻게 했어요? 달라요. 다 다를 거야. 그치? 그게 왜 다를 거냐면은 그 뒷면의 경사에 의해서 던졌을 때 떨어지고 튕겨서 그 회전하는 어떤 그런 각도와 그리고 그 무게에 의해서 얼마나 튕겨져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 집의 바닥의 쿠션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적용에 의해서 결국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잖아. 그치?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는 거야? 한 1000번쯤 던져보는 거지. 혼자 하지 말고 서울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한 10명 모여가지고 너 100번 해보는 거죠. 1000번 던져봤더니 한 620번 정도 배를 들이밀었어. 아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요 유층 배를 들이밀 확률이 한 0.62 정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되나? 근데 10번 던져서 나온 거보다 100번 던져서 나온 것이 더 100번 던져서 나온 거보다 1000번 던져서 나온 게 더 정확하다. 근데 정확하다기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더더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것을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해보면 더 좋다 뭐 그런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요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과 큰 수의 법칙 요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단 통계적 확률이 수학 시험에 내신 시험에 일단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학교 수학 시험지가 정말 좆도 쉬운 시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냥 쉽죠. 초등학생한테 풀려도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조금 어렵다. 그리고 큰 수의 법칙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오려면 논수력이 나와야 돼요. 너의 생각을 말해보여.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학교는 안산의 강서고의 논수력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서고 학생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강서고의 논수력 문제가 나와요. 너의 생각을 말해보여. 이런 거. 그런 데서는 큰 수의 법칙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일반 학교, 다른 학교에서는 큰 수의 법칙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지금 들었고 한번 쓱 지나가면서 한번 훑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브라마멜레티. 그렇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수학적 확률.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사건 A는 문제 정해주겠죠. 어떤 사건인지는. 문제가 정해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고등학교 과정에서라고 뭐 확률의 정의가 달라지느냐? 아니라고.
이게 지금 중학교 때 아까 우리가 한 게 중학교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사건의 해의 확률은 0 이상 1이하다라는 거 아까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 사건의 확률이 1인 것도 아까 했었고요. 공사건의 확률이 0이다라는 것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다 물어봤어요. 그쵸? 전 사건, 공사건한테 다 물어봤어요. 자, 이제 근한 사건의 기등 정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 끝났고요. 이 통계적 확률이 시험에 나온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가 빈칸 채워놓고 여기다 숫자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번 던져서 6번 나왔대.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그건 지금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네, 이와 같이 시행의 수를 무한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점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컬어 분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 들어가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조금 어렵다 싶어졌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들여다보면 근원 사건을 제대로 못 정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봅시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섞어요.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죠? 2분의 2분의 1입니다. 왜? 흰 공이랑 검은 공 2개의 색깔 중에서 흰 공을 뽑았어요. 그쵸?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 2가지 색깔 중에 하나의 색깔을 골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머니 안에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를 집어넣읍시다. 섞었어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섞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 아니에요? 그런 수가 더 많아졌잖아요. 전체가. 그래도 흰 공이랑 검은 공 2종류밖에 없잖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5개 있는데 그 5개 중 3개가 검은색이니까. 아까는 흰색 둘둘 들어가 있을 때는 흰색, 검은색 2종류 있는데 그 중에 흰 공 뽑을 확률 색깔 2개 중에 하나 2분의 1, 검은색 뽑을 확률 색깔 2개 중에 하나 2분의 1. 뽑을 수 있는 공 개수 중에 그 색깔을 뽑으려고 하는 색깔의 색 개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앞의 경우는 흰 공의 확률과 검은 공의 확률이 각각 얼마예요? 2분의 1. 같죠? 근원 사건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니들한테 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들어가 있어요. 흰 공 뽑을 확률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뭘 대답하고 싶었었던 친구가 있을 거냐면 4분의 2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약분해서 2분의 1이요 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겠죠. 되나? 요건 이제 공을 하나씩 본 거지. 4개를 본 거고 그 공 하나 뽑을 확률이 각각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되나요? 그 중에 흰 공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4분의 2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푸셔서도 되지만 내가 푼 거 흰 공, 검은 공 2종류. 근데 흰 공 확률과 검은 공 확률이 어때요? 같아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2분의 1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흰 공의 사건의 확률과 검은 공의 확률이 어때요? 달라요. 그냥 근원 사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흰 공과 검은 공으로 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냥 공 하나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근데 그 중에서 흰공이 2개 들어가 있었으니까 5분의 1, 5분의 1 해서 아까 내가 흰공이었냐, 검은공이었냐. 검은공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3. 근원 사건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야. 돼? 근데 니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쌤, 결국은 흰공이랑 검은공 둘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2분의 1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그때 흰공의 확률은 흰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고 검은공을 확률을 검은공은 5개 중에 3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흰공을 뽑을 확률과 검은공을 뽑을 확률의 근원 사건이 다르다.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자,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기하학적 확률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배웠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관역을 그리죠.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2인 원,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여기에서 화살을 쏴서 여기에 맞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 뭘 깔고? 전체 넓이. 얼마? 그러니까 얼마? 9파이. 반지름 1, 2, 3이라 그러잖아요. 그치? 제일 큰 원의 넓이는 9, 반지름 3. 되나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의 넓이는 얼마? 3파이. 요거 두 번째 원이 넓이가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그 다음 요거 넓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원 넓이 구하는 거 파이R 제곱. 반지름 1, 2, 3 집어넣은 넓이 구해지지요. 그래서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3파이. 따라서 색칠된 영역에 화살을 맞출 확률은 얼마? 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했어요. 물론 밖에 맞추는 경우는 제외시켰습니다. 그쵸? 당연히 문제에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도 맞출 수 있다라고 전제가 깔리게 되면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한히가 되겠지. 그치 따지자면. 그치? 뭐 하늘로 쏴도 되고 여기도 쏴도 되고 뭐 어디다 쏴도 되고 땅 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 전제로 여기 안에만 맞는다 뭐 이런 전제를 깔아놨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결국은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뭐 넓이 되나요? 전체분의 어쨌든 얘도 특정. 전체분의 특정.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죠. 그렇죠? 분모의 전체를 깔고 분자의 특정 사건에 해당되는 것을 깔고 약분해주고 마무리. 되겠죠? 근데 요 기하학적 확률이 중학교 문제는 딱 저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고등학교 기하학적 확률 문제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문제 가서 보는 걸로 하고 S가 아까 뭐였죠? 선생님이 아까 S가 뭐를 대표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전체 표본 공간을 대표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에 두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문제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분모에 집어넣을 거, 분자에 집어넣을 거. 그쵸? 분모에 깔아줄 거, 분자에 올릴 거. 두 가지를 제시해야 될 거예요. 그게 보통 다음과 같이 빼를 기준으로
앞에는 분모, 뒤에는 분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단 일어나는 사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런 뭔가를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사건,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할 문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펼쳐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확률 안 할 거야. 알겠지? 우리는 확률 안 할 거야.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죠. 주머니에 지금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2개를 뽑으면 돼요. 되나요? 색깔 고려하면서 뽑아요? 아니요, 그냥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 다 색깔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냥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2개를 뽑으래요. 그러면 12. 얘를 어디다 깔고? 분모에 깔고 모두 흰 공이 될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흰 공을 몇 개 뽑아야 된다는 거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그러면 50. 끝이죠. 되나?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10. 모두 다른 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모두 다른 색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뽑아봐. 어떻게 뽑아야 모두 다른 색이 나오겠어? 한 개씩. 어떻게 한 개씩? 흰색 5개 중에서 하나. 검은색 빨간색 2개 중에 하나. 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요 사이에는 더하기가 들어가요? 곱하기가 들어가요? 곱하기가 들어가요. 이해되냐? 총 3개의 공을 꺼내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쭉 곱해 나가는 거지.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러하기 때문에 저러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씁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냥 곱하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해라. 좀 하세요.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2개 던질 때 전체가 주어졌습니다. 요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터질 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가 되겠죠. 분모에 얼마 깔 거야? 36을 깔 거야. 자, 분모에 36을 깔았다는 얘기는 1, 2랑 1, 2가 나온 거랑 2, 1이 나온 거랑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야? 다른 걸로 본다는 얘기야? 다른 걸로 본다는 거야. 그래야 36개가 나와. 주사위 2개인데 앞에서 1 나오고 뒤에서 1부터 6까지. 몇 가지? 6가지. 앞에서 주사위,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에서 2가 나왔을 때 뒤에서 1부터 6까지. 그래서 6가지. 그래서 각각 6가지니까 6, 6에 36. 되나요? 네. 그러니까 1, 2와 2, 1은 1, 2와 2, 1은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봐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빨간 주사위가 있고 파란 주사위가 있다라는 거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주사위가 하나가 있는데 먼저 던지고 나중에 던지는 거야. 그럼 1, 2가 나온 거랑 2, 1이 나온 거랑 1, 2가 나온 거는 첫 번째 던졌을 땐 1이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땐 2가 나왔다가 되는 거고.
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던졌을 때 2가 나왔고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되나요? 자,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동진아, 조언을 시킨다. 뭐가 있겠어요? 경우를 구하는 거야. 뭐가 있겠어요? 두 개 더해서 10 이상이 되는 게? 4, 6, 또 5, 5, 또 6, 4. 지원아, 더해서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대답을 했어. 몇 개가 더 있어? 더 불러봐. 6, 6, 또 6, 5, 또 5, 6. 되나요?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6. 약분은 알아서들. 되지요? 이번에는 한 주사위의 수가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 관계가 될 때 배수가 될 확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모에다가 36을 깔아놨고요. 주사위 2개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시행하에서 요 2개의 수가 배수 관계에 있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죠. 은별아 불러라. 2 2 그렇죠. 2는 2의 배수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3이랑 6 3이랑 6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불러 제끼다 보면 나중에 내가 뭐를 덜 썼는지 그쵸? 혹시 중복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마구잡이식의 진행은 옳지 못하다. 그쵸? 다시 불러봐봐. 1 1 2요. 2 2. 2 2 4 1, 2도 되죠? 배수관계 있습니다. 그쵸? 1, 3, 4, 5, 6 그 다음 2, 2, 2, 4, 4, 6 3, 3, 4, 4, 5, 6 6, 그래서 몇 개? 6개, 3개, 2개, 하나. 그래서 총 몇 개냐면 14개. 그래서 36분의 14. 그래서 18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답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여기 있다. 쌤요, 틀렸는데요. 답이 5보다 커요. 그럼 덜 찾았다는 얘기잖아. 찾아봅시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나요? 직접 찾다 보면 가끔씩 이제 빠지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아니, 그냥 이건 배수 관계고 또 여기 주사위로 하는 거고 특별히 뭐 의미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1 써놓고 1부터 6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그치? 2, 1. 문제 그 어디에도 앞에 게 뒤에 거에 뒤에 게 앞에 거에 뭐 배수해야 되네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1이랑 2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를 물어보고 시작한 거야. 애들이 맨날 이걸 빨리 지금 니들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수업 해봐도 다 똑같아. 이거 다 챙겨서 세 알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뭐 계산 높이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i 4제곱은 1. 이것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어쨌든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선분 길이가 AB. 위에 임의로 2점 CD를 잡았을 때 CD의 거리가 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가 1이 되려면 1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좌표가 있어야지. 근데 얘는 그냥 평면 위에다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얘들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 좌표 평면을 끌고 올라가. 근데 뭐 굳이 좌표 평면을 끌고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직선 위로 끌고 올라가셔도 충분하죠. 되나? 근데 가지고 올라갈 때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면 잘 가져가면 예쁘게 가져가면 문제가 더 잘 풀리고 예쁘게 풀린다 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상이 위에 올랐기 때문에 y좌표는 필요 없죠. 그럼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뭐 적당히 x로 y로 잡아주시게 되면 C와 D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C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D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절대값. 절대값이란 기호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절대값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지요. 니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처음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시냐면 중학교 1학년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할 때 절대값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마이너스 떨어뜨리고 3 써야지 이게 아니라 원점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절대값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는 103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x에서 y를 빼셔도 되겠고 뭐 y에서 x를 빼셔도 되겠고 어쨌든 그게 1 이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x랑 y는 둘 다 0 이상 2 이하 0 이상 2 이하를 또 만족을 해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다음의 것들을 만족시키는 x, y 그리고 그것이 그려내는 영역의 넓이 그것이 확률로 이어질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여기서 뭐가 보이니 얘들아? 여기서 뭐가 보이니?
그래프 그려야 되지 않아요? 어떤 그래프? 그거 부등식 위아래로 체크하는 그렇죠. 부등식의 그래프. 또 다른 말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했죠. 시작합니다. 일단 x가 0 이상 2 이하니까 요 사이에 찍혀야 될 것이요. y가 0 이상 2 이하니까 또 요 사이에 찍혀야 될 것이다. 요게 전체 영역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 가지고 절대값 풀면서 여기 쓰죠. 그렇죠? 그리고 찢어 써야죠.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러면 y 넘기고 마이너스 1 넘기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y 넘기고 1 넘기면 이렇게 되면서 일단 는 해놓고 직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어디? 아래에 는 해놓고 y는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죠. 해놓고 어디에? 위에 공통의 영역을 색칠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의 영역을 색칠하셔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색칠이 된다라는 거지요. 되나요? 자, 문제에서 기본으로 잡아준 건 뭐냐면은 선분 AB 위에 CD를 잡는다. 길이가 2인 선분 AB 위에 두 점 CD를 잡는다. 그러니까 C와 D의 좌표인 X와 Y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체고요. 그 다음 요거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특정 사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의 넓이 중에서도 이것의 넓이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경수가 안 졸았어, 그치? 안 졸았는데 곧 졸 것 같아.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4죠. 그럼 이제 요거 넓이를 구할 건데 요거 넓이보다는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얼마? 그러니까 이거 넓이 얼마? 이거 넓이 얼마? 그래서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랑 빼면 얼마? 3. 여기 지금 어떤 느낌으로 간 거냐면 여사건의 느낌으로 간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얘잖아. 근데 얘가 아닌 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래서 전체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닌 거를 구해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했잖아. 구하고 싶은 걸 처음부터 구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구했잖아. 그렇죠?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여사건인 거죠. 되나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우리 6시 반. 약간에서도 요거 풀어줬으니까 보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 내부의 한 점 P를 택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 P가 빨빨빨빨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은 정사각형 ABCD 내부라는 거죠. 이게 전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넓이는 4. 이제 삼각형 ABP가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A, B, P. 근데 이게 P라는 놈이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찍으면
삼각형 ABP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찍으면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할 때 뭐부터 했었죠? 뭐부터 했었죠?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각삼각형 개수 구하고, 둔각삼각형 개수 구하고. 아, 직각 먼저 구하고. 그렇죠. 됐죠. 그렇죠. 직각 먼저 구하는 거죠. 직각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AB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다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 원 외부에 점을 찍으면 무슨 삼각형이 그려질 거냐면 예각삼각형이 구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다가 점 찍으면? 내부에다가 점 찍으면 삼각형 AB, P는 둔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 P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한 게 아니라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확률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알겠지?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셔야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경우의 수입니다. 베니용. 뭐하지? 보여주죠. 그래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사건 A 또는 B. 그러니까 3의 홀수 또는 주사위 하나 던져서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홀수 몇 가지? 3가지. 딱 3의 배수 몇 가지? 2가지. 교집합 몇 가지? 하나. 1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4가지. 따라서 주사위 하나 던져서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분모에다가 뭘 깔았어?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았잖아. 문자 뭐? S. 좌변만 하면 돼? 되지. 양변에 다 똑같이 해줘야지. 되나요? 얘가 뭐다? 전체 경우 중에서 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붙여놨잖아. 그 말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전체 경우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올려놨잖아. 그럼 얘는 무슨 확률? A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얘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죠. 얘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야.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걸 풀면 안 돼? 그치? 이걸 꼭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
아니잖아.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이 요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걸 외워야 되겠네? 이거 굳이 외워야 이미 다 되지 않나요? 지금 이미 머릿속에 들어갔죠? 그쵸?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언제? 문제에서 힌트가 확률로 주어진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경우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3번 했더니 1번 나왔다는 얘기야? 아니지. 30번 했더니 10번 나왔다가 될 수도 있잖아. 300번 했더니 100번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몇 번이었는지 경우의 수를 세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 어떤 문제? 경우의 수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확률로, 즉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서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던가 저렇게 풀던가 그건 알아서 하라고 니들. 자, 배반 사건일 때. 자, 배반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의 배반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따라서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있니? 없는 거야. 배반 사건이 뭔지를 알고 되겠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3건짜리 됐고, 자,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이 여사건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사건을 못 찾는 애들이 있어. 여사건을 못 찾는 애들이 있어. 대답하지 마. 내가 시험에서 5개를 찍었어. 내가 시험에서 5개를 찍었어. 자, 적어도 1개는 맞춘 경우에 뭐 확률을 구한다던가 뭐 경우의 수를 구한다던가 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도 관심을 둔 적어도 하나는 맞추는 경우의 여사건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여사건이 뭐에 해당되는지 다들 떠올리나요? 나는 모르겠다. 적어도 하나는 맞춘다라는 것의 여사건이 뭔지를 모르겠다. 얘기하세요. 아니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요. 된다니 넘어가면 되죠. 일단 문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4번. 이 정도 인원수면 모르는 애들이 2명, 3명 정도는 돼야 돼. 여사건을 못 구한 친구가 이 정도 인원이면 2명, 3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돼.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 안 되는 애들이 그게 지들 잘못이야. 지들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그치?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그쵸?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되겠습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시 2가 되겠지요. 자, 그 중에서도 2개가 같은 색인 경우에 관심을 둡니다. 확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되나? 그러면 2개가 모두 같은 색깔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2개가 같은 사건, 2개가 같은 색이 되려면 될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어려우신다고 해. 알겠지? 2개의 색깔이 같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흰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검공일 수도 있고 빨간공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그럼 흰공 그러니까 흰공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와 또 4개 중에서 검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가 있겠죠. 되나요? 자, 이거 2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왜 더해요? 이런 거 질문 모르면 하라고. 근데 내가 니들한테 질문 안 할 거라고. 그냥 가라고. 모르면 이 질문을 던지시고 모르면 이게 답이죠. 그렇죠? 이게 답인데 문제에서는 막 뭐 PA, U, 뭐 합비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네?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가르쳤으니까 이제 거기에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걸로 문제를 푼 거야. 단지 고등학교 기호가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내가 이걸 쓴 이유는 귀찮아서 쓴 거야. 그냥 애들한테 자 분모에 자 9개가 있는데 2개 뽑으려면은 자 처음에 몇 개 뽑아요? 1개 뽑아 9개요. 그 다음은요 8개요. 자 근데 이렇게 뽑는 거랑 이렇게 뽑는 거랑 같아야 달라요.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나누기 해줘. 그러니까 뭐야 이거? 46. 그래서 분모가 36이지요. 이렇게 풀면 중학교로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니들 알아서 하고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요것만 이제 해주는 거지. 그냥 나는 지금 중딩 거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예제 2번입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9C 2가 되겠습니다.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어떻게 하면 2개가 모두 같은 색이 될까? 어떻게 되는 경우? 1 더하기 흰공 2개, 그렇지, 그렇지. 흰공 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도 되겠죠. 그래도 문제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죠?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네,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16. 6 곱하기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16 되겠죠.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적어도 2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확률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같으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적어도 2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을 거냐라는 거죠. 고민하시고 대답은 나중에 문제를 안 보고 제시하세요. 어떻게 풀까요? 제시하는 대로 풀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토론해볼까요? 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네. 그래서 얘한테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이 토론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의 생각을 말해보렴. 또 이러면은 공부 잘하는 놈들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하겠죠. 그쵸? 공부를 잘하던 애들은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더 공부를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너의 생각을 말해보렴. 어떻게 풀어볼까요? 정석이? 빨리 대답해라. 뭐라도 뱉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 어떻게 할까요? 세 개 다 다르게. 어? 세 개 다 다르게.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럼 그걸로 갑시다. 바로 답으로 갑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들 그걸 떠올리셨나봐요. 자, 적어도 두 개의 눈의 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두 개가 같아도 되고 세 개가 같아도 돼요. 아이씨, 이거 구할 바에는 다 다른 거 여사건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다 다른 거. 그러면 첫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은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그렇죠?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나온 눈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나요? 얘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잖아. 그치?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시면, 그러니까 216에서 120까지를 빼시면 96가지가 구해지고, 이 96가지가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거죠. 이제 전체 경우에다가 뭘 깔아주시면 216을 깔아주시면 뭐가 구해진다? 확률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떻게 답지처럼 이렇게 푸실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자체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유도해내가는 과정 자체입니다. 분모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여사건의 확률. 되나?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이 A라면 여사건은 C. 그럼 이것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로 나누어 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전체 확률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계산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지. 되나? 이제 2번입니다. 같이 생각해 보아요. 9분 남았네요. 이 마지막 문제지? 네. 네, 마지막 문제 9분 동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아요. 세 눈의 수의 곱이 세 개의 눈의 수, 그러니까 세 개, 여기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올 수 있는데, 그거를 곱했더니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3의 배수가 구해질까? 당장 뭐 떠오르는 게 없다라면 써보는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거 3의 배수 안 되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 3의 배수 되네. 2 곱하기 5 곱하기 2. 이거 3의 배수 안 되는데. 3 곱하기 5 곱하기 6. 이것도 3의 배수 되네.
다 써서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써서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보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될 때는 언제 되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시려는 거예요. 같이 토론, 같이 생각할 때는 절대 답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답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답지를 보시는 것은 그렇죠. 자, 너희들의 생각을 말해보렴.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모두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얘기하시는 분의 생각을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니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혹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상황 그 상황이 시험 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뭐라도 주저리 떠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볼까요? 3위는 뭐라고? 너무 멀리 왔다. 기다려라.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3이 나오는 경우. 그럼 이제 크게 봤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뭐? 모르겠어. 지금 거의 말이 안 는데. 앞반에는 막 틀린 대답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앞반에는 틀린 대답도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했어요. 뭐? 틀린 대답을 하시는 것도 공부야. 틀린 대답을 해서 그 대답을 수정해주는 과정에서 니들이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면 그건 공부가 안 되지만 왜 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 저 아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건 나름 근거는 나름 뭔가 있다는 거야. 솔깃한데?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 아니지? 이런 것도 다 공부입니다. 니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근데 저기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나 6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세 개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 3이나 6이나 그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3이 6이 아니는 좀 기다리니까. 시간 많이 남았잖아. 5분 남았어, 아직까지. 5분 동안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 그 생각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생각들로 들어가 봐. 남은 친구들은 없나요? 왜냐면 6도 3은 그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저기 깜빡이 있잖아. 3에 그래서 안 오니까. 앞판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여기에 사회 배수가 들어가요. 여기에 사회 배수가 들어가요.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72가지입니다. 여기에 사회 배수가 들어가요. 몇 가지? 그럼 여기에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이번 여기에 3의 배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도 3의 배수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3 또는 6이 왔으므로 다른 것들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그래서 얘도 72가지예요. 그래서 216가지?
까지예요. 그래서 300 뭐야? 분모가 얼마죠? 216이죠. 그래서 오. 이상한 답이 나왔어요. 오. 경우의 수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중복되는 거랑 중복되는 게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토론이 들어가냐면 중복되는 걸 찾아봐봐. 또 이런 수업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72가지가 쫙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72가지가 쫙 있을 건데 여기 72가지랑 여기 72가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뭐 그런 건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직접 찾아보는 거죠. 직접 찾아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러면은 이럴 때 겹치는구나 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음에는 그 짓거리를 안 한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뭐가 오고 3이 오고 여기에 뭐가 오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뭐가 오고 2가 오고 여기에 뭐가 오고 5가 오고 3, 2, 5가 온 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있어요. 첫 번째 주사위에 3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2 나오고 세 번째 주사위에서 5 나온 경우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다음 경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우리 뭐 하기로 했냐면 중복된 거 찾아보자 그랬잖아. 여기에 뭐가 오고 3이 오고 여기 뭐가 오고 3이 오고 여기에 6가지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뭐가 오고 3이 오고 그러니까 3, 3, 3이 나온 게 요 72가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안 들어가 있을 거야? 들어가 있을 거야. 6가지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하필이면 뭐가 온 거야? 2가지 3, 6 둘 중에 하필이면 뭐가 온 거야? 6가지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하필이면 뭐가 온 거야? 그러니까 333을 여기서도 세알리고 여기서도 세알려서 중복돼서 세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찾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막 쏘더라. 자, 다음으로 갑시다. 아유, 질문하다가 시간 다 썼어. 토론은커녕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하다가 시간 다 쓰잖아. 자, 아까 좋았어요. 적어도 3이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3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3이 2개 들어가는 경우 3이 3개 들어가는 경우 되나요? 그럼 3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 3의 배수가 왔어요. 2가지 중에 하나 3이 하나 들어가는 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왔잖아. 그럼 여기엔 몇 가지? 5가지. 여기에는 5가지. 근데 3의 배수가 꼭 첫 번째 자리에 오라는 법이 있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 곱하기 3. 그래서 몇 개야? 150까지 됐어요. 이번엔 3이 2개 오는 거. 3이 2개 오는 거. 여기에 3의 배수가 오는 거. 여기에 3의 배수가 오는 거. 여기에는 3의 배수가 안 오는 거. 몇 가지? 왜 5가지냐? 네 가지. 왜 대답들을 안 해? 몇 가지? 아무튼 나오겠죠? 96. 96?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닌 거. 근데 꼭 요 앞에 2개가 3의 배수인 걸 이어야 돼? 아니잖아. 이렇게 2개 3의 배수여도 되고 이렇게 3의 배수여도 되는 거잖아? 곱하기 3. 그래서 48. 이번에는 3의 배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 여기에 3의 배수, 여기에도 3의 배수, 여기에도 3의 배수.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 되나? 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중복되는 게 없을 거라고. 왜? 이 96개들은, 이 96개는 전부 t가 3의 배수가 몇 개 들어간 거야?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만 쓴 거잖아. 여기엔 3의 배수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걸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겹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최종적으로 답은 뭐야? 3의 배수가 1개인 거, 3의 배수가 2개인 거, 3의 배수가 3개인 걸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 그지 같아서 못 풀겠다. 그럴 바에는 사회 배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사회 배수 안 들어가는 거 몇 가지? 내가 네 가지. 64가지. 전체 경우가 몇 가지야? 216. 분모에 전체 경우 깔아주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전체 확률 1에서 6번의 확률을 구해서 빼서 구하시던가. 됐나요? 네. 수고했습니다.